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최근 배민 매각 기사 때문에 커뮤니티며 유튜브며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매각을 부인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별거 없긴 해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최근 보도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건데 그럼 둘 다 기자고 기자라면 과장을 할지언정 사실이나 자료, 인터뷰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최초 매각 기사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재무 상황과 부채 상환을 위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매각 주관사로 JP모간이라는 기업을 선정했다라고 꽤나 디테일하게 기사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기사는 우아한 형제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끝이고요. 뉘앙스만 보면 부인하는 기사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입장도 아니고 자회사인 우아한 형제들 입장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약간 그 정도의 입장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각 기사에서도 마지막에 보시면 IB 업계 관계자는 독일 DH가 한국 배민을 팔기 위해 지난해 말 매각 주관사로 JP모건을 선정하고 물밑에서 원매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며 DH가 투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알짜 사업인 배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관계자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저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약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매각 기사가 조금 더 현실성 있다고 느껴지는 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공지를 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부채 상환을 2027년부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긴 해요. 올해는 5,600만 유로라 전체 부채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거고요. 2029년 텀론, 2030년 전환사채 합치면은 4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두 개만 한 5년 정도만 더 연장을 시켜도 얘네가 부채 상환 자체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얘네가 지금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 5조 가까이 있고 매년 1조 5천억이라는 수입이 있긴 하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연장만 된다면 부도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하나 의아한 게 이번 매각이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 매각설 기사만 봐도 언론사에서 너도 나도 기사를 뽑아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사실 잘 모르는 언론사예요. 매각 부인 기사도 저는 처음 보는 언론사고요. 언더에 있던 언론사에서 단독 최초 보도를 했다고 해도 다른 언론사에서 후속 기사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언론사가 조용하고 있어요. 또 의문이 드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큰 규모의 M&A가 초반에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보통 인수 윤곽이 보일 때 기사가 나는데 사실상 초반부터 기사가 난 거라 이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기사를 봤을 때 얘네가 기사 슬쩍 흘려서 우리 팔 거니까 관심 있는 애들 다 들어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 기사가 딜리버리 히어로한테는 엄청 불리한 기사예요. 라이더님들 지금 내 자산이 10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배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제일 후구는 배민이 8조에 판다니까 8조에 사서 운영 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절대 장사나 사업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단순 협상을 하는 부류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내고의 민족이죠. 제가 요즘 사무실 정리 때문에 당근이랑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내고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네가 8조를 불렀지만 그래도 싸게 해줘. 7조에 쇼부 보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석을 하겠죠. 너네 쿠팡한테 점유율 넘겨주고 있잖아. 더욱이나 노란봉투네, 최저보수네, 근로자 추정되네, 기업에 불리한 법안들 발의된 상태인데 이제 하락세만 남은 배민의 가치에 7, 8조는 욕심이야. 내가 6조에 사줄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점유율도 뺏기고 한국 정책이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난 절대 그 가격에 못 줘. 5조 생각해볼게. 너네 내년부터 빚 갚아야 되잖아. 시간 지나면 4조 5천으로 내려갈 거니까 생각 잘해봐 라고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배달라이더 절박함 지수로 라이더를 평가한다고 해서 유튜브랑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양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물론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국내 플랫폼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먼저 알았다면 백후가 더 악랄하게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얘들도 라이더 절박함 이용하는데 저도 좀 이용하죠 뭐. 여기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내가 5조를 불렀는데 옆에 있던 다른 놈이 내가 6조에 살 테니까 그냥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거죠. 저야 경제 쪽에서는 지식이 적어서 요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똑똑하신 분들은 더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야 내가 8조에 살 테니까 로드러너니 인수인계니 잡소리하지 말고 그냥 독일로 꺼져. 이게 기업 가치 100조가 넘는 중국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은 계속 한국 먹으려고 시도 중이잖아요. 제주도는 중국인 소유 땅이랑 건물 많아졌다면서요. 저희 옆 동네 대림에 가면 어디 해외여행 간 기분이에요. 중국 간판에 중국 말에 어떤 가게는 한국어가 아예 없는 가게들도 있어요. 알리랑 테무도 국내 기업에 막대한 영향 주고 있고요. 중국인들 한국에서 불법으로 배달하면서 틱톡으로 수입 인증하는 건 생각만 해도 빡치긴 하죠. 결국
물론 인수할 기업이 다 조사는 하겠지만 매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런 재무 상황이 전 국민에게 까발려지는 건 절대 딜리버리 히어로에 득이 되진 않을 거예요. 매각 기사가 꽤나 구체적이라 부채 상환 연장 같은 게 안 된다면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배민을 실제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4개 회사에 인수했을 경우를 간단하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먼저 중국의 메이투안이에요. 메이투안이 배민을 먹으면 정말 큰일 나요. 예전에 중국 배달 3사 전쟁하는 거 영상 보셔서 아시죠? 얘네 돈으로 쿠팡 누리려고 할 수도 있는 애들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독점하면 투자금 회수는 금방이거든요. 중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기업이 이런 마인드인데 중국 기업들은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영상 중에 배달비 1위안이라는 영상, 이것도 한국 돈으로 하면 껌값 정도거든요. 초반에 자리 잡으려고 엄청 공격적으로 할 건데 쿠팡 잡고 독점하면 진짜 지옥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틱톡 금지한 거 다들 아시죠? 개인정보 때문인데 이게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소비자들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어플에 적어놓잖아요. 중국에 이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내가 자주 시켜먹는 시간대, 음식 종류, 이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먹겠다는 걸 공정위가 막을 수도 없는 게 배달 쪽은 처음이라 독과점도 아니고 현재 정권이 약간 친중 성향이 있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재무 상황이나 대한민국 시장을 지배하려는 마인드 같은 걸 포함하면 넷 중에서는 메이투안이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랩인데요. 아마 동남아 여행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그랩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택시만 몇 번 이용했었는데 얘네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다 있더라고요. 동남아는 거의 먹은 상태인데 얘네도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욕망은 있을 거예요. 동남아에서는 영향력이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인지도는 좀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4개 기업 중에서는 자본력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해서 만약에 배민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을 안고 가는 정도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랩은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택시, 금융, 결제 같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국내로 치면 여기저기 골목 상권까지 노리는 작은 카카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시작은 배달이겠지만 택시, 금융 같은 서비스도 도입하려고 할 거예요.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때문에 시위가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항의한 라이더 아이디를 정지한 사례도 있고 뭐 어느 기업이든 똑같겠지만 라이더한테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떠났던 우버인데요. 얘네는 철수하면서 라이더한테 퇴직금 지급하고 떠나서 유종의 미를 지킨 플랫폼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국내에는 택시 산업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버가 배민을 먹는다고 하면 택시와 함께 묶어서 멤버십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버도 이번에 들어온다면 더욱이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추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1위인 기업을 큰돈 주고 재진입하는 건데 곱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 미국 내에서 라이더들의 평은 지역 차이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좋은 평이 생각보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차가 있는 게 얘네는 주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최근에 마트, 편의점 배달 시작했죠. 그래서 배달 쪽에 아예 관심이 없진 않을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그래도 오픈마켓 중개 수수료가 제일 저렴해서 통신 판매하는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예요. 포털 검색 1위, 쇼핑 1위,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달도 1위가 된다면 그 또한 독점이 될 수 있기에 공정위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진입하기 위해 분석을 해야 하지만 네이버는 국내 기업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투안에 비하면 배민 인수금이 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국내 기업이기도 하고 내국인 정서를 잘 알고 있어서 해외 기업들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카카오 보면 또 국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 확률상으로는 중국계 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크긴 한데 그것만큼은 정말 막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앞으로 며칠 더 춥고 나면 날이 풀려서 영상으로 올라간다던데 그럼 이제 비수기 시작이라는 거겠죠. 배민 매각 기사와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나온 상태인데 라이더님들은 배민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또 된다면 어떤 기업이 유력하고 어떤 기업이 더 좋을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